손님을 대할 땐 내가 200% 미친놈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일단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나에서 200%더 미친놈, 내가 손님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 이런 전문가 입장이잖아요. 나 자체가 낮아 있으면 손님은 절대 확신을 가지지 않아요.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진짜 이 고객에 대한 110%의 메모가 필요해요. 이 손님에 있어서 직업, 성향, 마음에 드는 스타일, 모든 거를 빠짐없이 다 메모를 합니다.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입사를 했어요. 그때 제가 좀 자존감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. 아, 내가 이 정도로 성과를 발휘하면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. 내가 잘하면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구나. 솔직히 20대가 사업하는 건 저는 미친 모험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지금 20대 후반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는 좀 직장 생활 같은 걸 하면서 충분한 이런 사회 경험, 충분히 이 데이터를 좀 축적해 놓고 이제 사업에 좀 뛰어들어야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과 아니면 뭐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런 뭐 언변이라든지 최대한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디서 막 배우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20대 때 미용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디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원장님한테 이런저런 사회에 대한 경험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저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를 못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모험이라고 생각하지만,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 모험이 안 되려면 어느 정도 스스로의 확신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사업주 분들에 비해서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경험치도 적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, 사업을 잘하려면 솔직히 그 판단하는 시간이 절대 길어서는 안 돼요. 어떠한 일을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좀 단정 짓고 일 처리를 확실하게 끝내야 되는 책임자의 입장인데,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이 판단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딜레이 된다, 아니면 누군가한테 떠넘기거나 이거를 마냥 제3자한테 컨설팅만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좀 의지적인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순간부터 좀 모험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. 제가 19살 때 미용실에서 알바를 딱 시작했다고 한 거는 아마 좀 많이 말해가지고 대우는 좀 알 건데, 그때는 진짜 그냥 죽기 직전까지 혼났었어요. 사교성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비속어 빼고는 그냥 욕이라는 건 다 들었어. 진짜 죽기 직전까지 저의 멘탈이 바닥 밑에까지 끌어내려갔다.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, 와, 미용이 진짜 이 정도로 힘들구나. 솔직히 좀 다른 일도 이런가? 그때 정말 미용을 시작할지 말지 이런 그 판단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. 저는 19살 때 첫 샴푸를 배웠었는데, 그때 여성분 샴푸를 하다가 막 얼굴에 거품도 막 그냥 다 튀겨버리고 막 옷 적시고 막 머리카락 뜯고 막 염색하는데 샴푸 안 하고 린스만 하고 막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. 그때 저희 미용실 원장님한테 진짜 너는 진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. 너는 진짜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.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.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성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20살 때 강남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입사를 했어요. 그때 딱 1년에서 1년 반 사이 정도 좀 일을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좀 자존감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. 왜냐면 아, 내가 이 정도로 성과를 발휘하면 원장님들이랑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들 말고도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. 저 스스로의 이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.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면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. 샴푸 되게 잘하면 10,000원에서 막 많게는 50,000원까지도 막 팁을 받고 다음 손님한테 막 지정까지 받으면서 내가 잘하면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구나. 이런 걸 저는 그때 좀 절실하게 느끼고 책 같은 거를 그때 많이 좀 읽었었어요.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조금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,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조금 더 듣기에 편할까. 그때 당시에 20살 때 딱 1년 사이에 개인적으로는 그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것 또한 그 20살 때 많이 느꼈어요. 손님을 대할 때 좀 그 소극적인 태도? 그리고 그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든지, 저희가 맞이하는 손님들은 전부 다 성인이고 그리고 사모님 분들, 저보다 막 나이가 2배 많으신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일단 내가 말을 좀 잘 해야 됐어요.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됐었고, 그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되받아쳤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거를 그 집 가서 그냥 마냥 계속 유튜브나 막 페이스북 막 그런 것만 본다고 해서 전혀 터득이 되질 않았었죠. 그래서
그때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. 엄청. 손님을 대할 땐 내가 200% 미친놈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일단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나에서 200%더 미친놈. 이 말은 뭐냐면 오버액션 하라는 거죠. 내가 평소에 아무리 목소리가 좀 낮고 말하는 이 크기가 작아도 손님을 대할 때는 내가 손님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 이런 전문가 입장이잖아요. 나 자체가 낮아 있으면 손님은 절대 확신을 가지지 않아요. 진짜로. 저는 무조건 손님을 대할 때는 200% 미친놈이 돼버려요. 예를 들어서 첫 손님이랑 유선 전화를 한다고 칠게요. 그러면 네, 안녕하세요, 화이트하우스 용산점 주치원 원장입니다. 이것과 두 번째로 네, 안녕하세요, 화이트하우스 용산지경점 원장 주치원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듣는 이 어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. 첫 마디부터 뭔가 확신을 가지고 가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하려면 우리의 첫 목소리를 받아들일 때 달라야 돼요. 다른 곳이랑은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하이텐션으로 아예 오버액션 해버리자. 이러면 손님이 과하게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금 더 다른 곳이랑 좀 다르게 받아들이겠구나. 이거를 생각을 한 거죠. 저는 실패한 경험 엄청 많아요. 평소에 컴플레인 걸리고 욕도 먹고 손님한테 그런 것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제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성장했죠. 만약에 실패 안 하고 10건 중에 10건 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직원분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. 진짜로. 지금 총 필드 인원이 6분 계시고 저랑 같이 영상 작업을 하는 분 총 2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제가 스스로 책임지고 컨트롤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판단력과 실행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만약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실패로 인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없었고 그 실패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조금의 피드백, 손님의 피드백이죠. 이거는 제가 좀 불만족스러우니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. 아무리 제가 가발 쓰고 두피 문신 직접 제 머리에 하고 있어도 또 다른 손님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요. 같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사람 자체의 성향이 다르고 생활 라이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이 걸리면 안 되지만 컴플레인이 생기면 오히려 조금 더 성장한다. 이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. 저 처음부터 못했죠. 엄청 못했죠. 이것도 저 처음부터 막 할 때 컴플레인이 진짜 수도 없이 걸렸어요. 진짜로. 저는 평소에 제가 하는 기술에 있어서 되게 자신 있는 사람이라서 만들어 놓은 작업물에 있어서 막 뭔가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막 잠 못 자고 잘 때까지도 생각하고 막 그래요. 어떠한 피드백이 나한테 오면 손님이든 직원이든 상사건 그 피드백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피드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, 뭐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했을까,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걸 말한 이유는 무조건 있을 거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책임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 거죠. 빨리 판단해야지 이 상황이 해결되겠구나. 회피하지 않고 더 빨리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이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이 너무 커요. 특히나 몸이 힘들어도 정신이 너무 이렇게 맑고 행복하면 저녁까지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근데 반대로 정신적으로 힘들면 집 가서까지 잠을 못 자요. 저는 이거를 최대한 일하면서 오히려 손님들이랑 조금 더 풀려고 해요. 내가 전날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도 다음날 다른 손님 만나서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 다음날엔 또 어떤 행복이 일어날까라는 거를 항상 좀 상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나 자신을 좀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죠. 내일의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자. 큰 틀로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모든 미용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진짜 이 고객에 대한 110%의 메모가 필요해요. 이 손님에 있어서 직업, 성향, 뭐 마음에 드는 스타일 모든 거를 빠짐없이 다 메모를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오시면 빠짐없이 다시 한번 그때 뭐 어디 잘 다녀오셨어요? 원래 그때 이쪽 가름하셨으니까 똑같이 해드릴게요. 이런 것들이 엄청 사소한 거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런 메모가 저는 굉장히 좀 아주 크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,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. 진짜 중요해요. 아까도 말했다시피 200% 미친놈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. 진짜 이 손님을 대할 때 마냥 상업적으로만 다가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10만원, 20만원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그게 조금이라도 티가 나버리면 마음 상해요.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죠. 이 작업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? 조금 기분 상할 것 같은데 그냥 나를 돈으로만 보네? 이런 생각을 아예 못 느끼게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막 뭐 팔려고는 안 하고 최대한 좀 권유해드리려고 하죠. 이게 당신한테 맞다. 뭐 이런 느낌으로. 진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좀 그 도미노 같아요. 진짜 예를 들어서
제일 첫 번째 벽돌이 있고 마지막 벽돌이 엄청 커요. 근데 이 중간 벽돌이 조금 엇나가 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벽돌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제일 끝에 벽돌이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. 근데 중간 벽돌이 딱 이렇게 나란히 잘 서 있기만 하면 끝에 벽돌까지 무조건 가게 되어 있다. 처음에 말했듯이 모험이긴 하지만 이 중간 벽돌만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확신만 있으면 끝납니다. 확신이 없으면 진짜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. 나 자신이 뭔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좀 놓치고 싶을 때 그거를 좀 중간 벽돌에 비유를 했어요. 그거를 깨버리기만 하고 다시 나란히만 세워놓으면 이 끝까지 가는 건 솔직히 좀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. 물론 저도 진짜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성공하신 사업주분들에 비해서 완전 비교하면 좀 애기예요. 애기, 신생아라고 좀 볼 수 있죠. 근데 진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저의 또래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뭐 두세 살 많거나 5살 많은 분들이 있더라도 진짜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중간 벽돌을 완벽하게 나란히 세워놓을 확신만 있다면 성공한다고 봅니다.